오늘 다룰 이야기는 어쩌면 조금 불편하고 또 민감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바로 불륜인데요. 왜 우리는 모든 걸 잃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때론 이 위험한 관계에 빠져드는 걸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단순히 도덕적인 잣대로만 보지 않고요.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인간의 욕망, 우리 뇌의 과학, 그리고 거스를 수 없는 시간의 법칙이라는 세 가지 렌즈로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 아마 살면서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혹은 주변을 보면서 던져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나보다 틀렸다는 판단을 잠시만, 아주 잠시만 내려놓고요. 그 대신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 그 핵심적인 작동 원리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첫 번째 실마리는요, 뜻밖에도 마음에 있습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많은 경우 분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관계 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어떤 문제의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수백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그 시작은 육체적인 끌림이 아니었다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그 뿌리는 바로 채워지지 않는 어떤 감정, 마음의 공허함에 있었습니다. 여기 수치를 한번 보시죠. 와, 정말 압도적이지 않나요? 성적인 불만족이나 어떤 상황적인 요인, 이런 것들을 다 제치고요. 무려 65%가 감정적 결핍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결국엔 외롭고 무시당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그 마음이 가장 강력한 동기였다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감정들이었을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아, 나는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이 관계에서 나는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아 하는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이런 깊은 단절감이 결국 위험한 관계의 문을 여는 일종의 방아쇠 역할을 했던 거죠. 물론 이걸 모든 남자, 모든 여자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겠죠.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경향성인데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연구들을 보면요, 남성과 여성이 이 길로 들어서는 출발점이 조금 다른 경우가 많았어요. 남성은 새로운 기회나 성적인 다양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조금 더 강했고, 여성은 텅 비어버린 마음을 채우려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마음의 결핍이 어떻게 그렇게 강력하고 때로는 파괴적인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걸까요? 이제부터는 우리 뇌 속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화학 반응에 귀를 기울여 볼 시간입니다. 이 심리적인 공허함이요, 뇌의 화학작용을 만나면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증폭되거든요. 우리 뇌가요, 이럴 때 아주 기가 막힌 화학 물질 칵테일을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만남이 주는 짜릿한 쾌감을 담당하는 도파민, 강렬한 유대감을 느끼게 하는 옥시토신,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려는 충동을 부추기는 테스토스테론. 이 삼총사가 딱 조합되면요,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킬 만큼 정말 강력하고 중독적인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이라는 표현이 그냥 비유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 뇌의 보상회로가 활성화되는 방식이 마약 중독자의 뇌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고 합니다. 머리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도저히 멈출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인간은 왜 하필 이렇게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강력한 화학 시스템을 갖도록 진화한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시간을 아주 멀리 수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진화 생물학자들은 이걸 이중 번식 전략이라고 부르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이론입니다. 뭐냐면 우리 인간의 뇌에는 안정적인 파트너와 가정을 꾸리려는 프로그램과 동시에 더 나은 유전자를 찾으려는 단기적인 욕망 프로그램이 함께 설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내면의 깊은 모순과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만 년 전 우리 조상님들에게는 생존과 번식이 최우선 과제였겠죠. 남성 조상들은 가능한 한 많은 곳에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는 게 유리했고, 여성 조상들은 최고의 유전자를 확보하는 동시에 나와 내 아이를 지켜줄 안정적인 파트너를 원했던 겁니다. 지금은 더 이상 필요 없을지도 모르는 이 고대의 생존 전략이 여전히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서 욕망이라는 이름으로 속삭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정말 좀 충격적인 사실일 수 있는데요. 쌍둥이 연구에 따르면 이런 바람기가 최대 40%까지 유전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쾌락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 수용체 유전자의 특정 형태가 이런 경향성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성향을 타고나는 부분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 내면의 이야기, 즉 심리와 생물학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카메라를 아주 멀리 뒤로 쭉 빼서 이 모든 인간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대하고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무대, 바로 시간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리학에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간단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질서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흘러간다는 법칙입니다. 방 청소를 안 하면 점점 더러워지는 것처럼요. 사랑, 신뢰, 관계도 똑같습니다. 끊임없이 에너지를 쏟고 노력하지 않으면 서서히 허물어지는 게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이 시간의 흐름을 피할 수는 없죠. 화학적 쾌락과 충동이 최고조에 이르는 청춘기가 있고요. 그 시절에 했던 선택들의 결과가 서서히 내 삶의 모습으로 굳어지는 중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살아온 모든 관계에 대한 최종 성적표를 받아들게 되는 노년기가 오죠. 젊은 시절의 짧은 쾌락을 좇았던 선택이 인생의 마지막에 얼마나 큰 고독이라는 메아리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인생의 황혼기에 우리 곁에 남는 건 뭘까요? 호르몬의 폭풍이 잦아들고 몸이 약해졌을 때 우리를 진짜로 지탱해주는 건 결국 신뢰를 바탕으로 오랫동안 쌓아올린 인간관계입니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든든한 지지 기반을 쌓아 올릴 수도 있고 혹은 한순간의 선택으로 그 모든 다리를 불태워버릴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리적으로는 결핍을 느끼기 쉽고 뇌에서는 중독적인 화학물질이 나오고 진화적으로는 다른 상대에게 끌리도록 설계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럼 우리는 그냥 이런 거대한 힘 앞에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 모든 강력한 본능의 끌림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그 행동의 결과가 어떠할지 미래를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는 능력, 바로 전두엽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으니까요. 지혜에 이르는 길은 사실 이 두 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이런 생물학적, 심리적 끌림이 정말 강력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끌림에 따라 행동했을 때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 결과를 현재로 생생하게 가져와서 예측해 보는 거죠. 이 두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본능을 넘어선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은 결국 이 세 가지 힘의 줄다리기와 같아요. 생물학적 충동과 감정적 필요가 이쪽이야! 하고 나를 아주 강하게 끌어당길 때 미래를 내다보는 이 의식적인 예측 능력이 반대편에서 얼마나 묵직하게 버텨주느냐. 바로 거기에 우리의 선택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과 시간의 흐름을 이해하는 게 우리를 비관적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지혜가 되죠. 다가올 파도를 미리 알고 서핑보드를 준비하는 현명한 서퍼처럼요. 결국 우리의 삶은요, 매 순간의 선택이라는 벽돌로 차곡차곡 지어지는 집과 같습니다. 오늘 내가 놓는 이 작은 벽돌 하나가 내일의 나를 만들고 훗날 내가 살아갈 집의 전체적인 모습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고 싶습니다. 오늘 다뤘던 불륜이라는 주제를 넘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현재는 당신의 미래를 위해 어떤 벽돌을 쌓고 있습니까? 함께 생각해 볼 시간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